오늘 대통령 선거날이라 다들 쉬셨나요?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개봉해서 극장 나들이 가신 분도 있을 테고요. 가족들과 외식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집콕하면서 주말에 못다 푼 피로를 푸신 분들도 계시겠죠? 여기에 더해서 성취감 있는 하루를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지금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마 고쳐야 되는데 귀찮네 하고 몇 날 며칠을 묵혀둔 일거리가 있을 겁니다. 복잡하게 엉켜있는 충전기 줄이라든가 아직도 붙어있는 다용도실 창문 뾱뾱이라든가요. 이런 것도 있죠. 구급함 속 유통기한 지난 연고 찾기, 물때가 가득한 식기건조대 선반 세척하기. 뭔지 느낌이 오시죠? 별것도 아닌데 이런 묵혀둔 일 하나만 처리해도 뿌듯한 기분이 들잖아요. 우리 딱 하나만 처리하고 오늘 저녁 맛있게 먹어보자고요.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아나운서 김다정입니다. 네, 오늘 첫 곡 터보가 부릅니다. 선택.
6월 3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다정다감 5시. 오늘 첫 곡으로 오늘 선택의 날이죠. 터보의 선택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날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었는데 우리 다정이들도 뽑혔으면 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선사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기 대선이라 고민할 시간이 좀 짧긴 했어요. 그렇죠? 원래라면 한 1년 전부터 누가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오를지 경선부터 시작해서 선거운동하고 또 대선 치르고 당선이 돼도 한 2달 정도는 당선인 신분으로 있다가 봄이 올 즈음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선거운동도 오래 하다 보니 전화, 문자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엔 확실히 좀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우리 국민들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 대선 때만 볼 수 있는 개표 방송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괜히 개표 방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수치도 읽어보고 말이죠. 잠시 후 오후 6시가 되면 투표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저녁 먹을 때쯤부터 개표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 시시각각 바뀌는 그래픽에 시선을 떼기가 어렵던데 아무리 재밌어도 내일 출근하는 날인 거 잊지 않으셨죠? 적당히 보시고 잠이 오면 바로 주무셔야 하는 거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내일 빨간 눈으로 우리 다정이들 만나지 않도록 조절 잘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첫 코너는 주하나의 호로록 주스 주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고요. 이어서 미술 칼럼니스트 연은쌤과 함께하는 화요 명화 산책 시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가져오셨다는데 조금 이따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가시죠. 바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6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카페에서 즐기는 달리 인문학, 세상은 또 다른 삶의 교과서다 2, 인도에서 삶을 철학하다 시간이 준비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1층에 있는 공개홀 101.1에서 열리는데요. 인문학당 달리 박선정 소장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다음 날 6인의 특별 전시회 한계의 숨 6개의 결 전시가 그 다음 날인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공개홀 101.1에서 현재 전시 중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이면 이제 끝이 나니까요.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우리 가곡 부르기 시간도 준비되어 있어요. 6월 28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공개홀 101.1에서 열리는 행사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 볼 새도 없이 바쁜 하루, 우리 지역의 신선한 알짜 소식만 쏙쏙 골라 착즙했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드시고 가세요. 주하나의 호로록 주스. 최신 지역 소식을 전해주는 호로록 주스, 주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아나운서 주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택 잘하고 왔나요? 네? 오늘 선거일이잖아요. 그쵸. 선거. 네, 선택은 진작에 했고 오늘은 찍는 것만 하는 거니까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또 선택, 오늘 물론 또 큰 선택을 하긴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좀 주말이 다가오면서 네. 어디를 좀 가야 하나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럴 때마다 우리 주하나의 이런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소식을 전 주변에서 종종 듣곤 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너무 뿌듯한데요, 우선. 일단 6월이 되고 본격적으로 뭔가 좀 날씨가 따뜻해진 게 느껴져요. 따뜻보다는 이제는 더운 느낌이죠? 좀 후끈한 느낌이 조금씩 드는데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점점 날씨는 더워지지만 또 마음만은 시원하게 해줄 그런 6월의 축제 소식들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부산은 특히 바다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저도 조사를 하면서 좀 기대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역시 재밌어 보이는 축제들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지은 아나운서가 또 역시라고 외쳤던 축제들이 많다는 말이 더 지금 설레게 만들거든요. 그중 가장 재밌어 보였던 축제가 뭐였나요? 네, 바로 내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포트빌리지 부산입니다. 포트빌리지 부산. 네, 포트빌리지 부산은 부산항 부두 위에서 유럽 항구마을 컨셉으로 진행되는 마켓인데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감성적인 공간에서 전 세계의 음식,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축제입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크리스마스 빌리지 부산 진행된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우리 지은 아나운서 그리고 우리 사세 진행하는 소영 아나운서 두 분이 부산에 와서 처음 갔던 행사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 산타 할아버지도 있었던 그 행사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네, 이제 여름에 맞춰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포트빌리지로 다시 축제가 비슷하게 개최가 되는데 4,300평 규모의 실내외 공간에 4개 브랜드 팝업 스토어, 60여 개의 F&B 푸드와 음료, 또 50여 개의 플리마켓과 와.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로 구성돼 있고요. 네. 테이블도 2,000석으로 넉넉하게 준비됐다고 합니다. 또 사진이 빠지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사진 찍으러 가는 건데 축제는. 그럼요. 이렇게 추억을 남겨야 하는데 이번엔 탑승이 가능한 해적선 포토존과 팝업 사진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또 좋은 건 반려동물도 동반 입장이 가능하고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키즈 케어 시설도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많은 인파가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포트빌리지 부산, 저도 일정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첫 소식부터 흥미진진한데 그럼 다음 축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축제 소식은요. 이미 진행 중인 축제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하는 센텀 맥주 축제입니다. 맥주 축제 유명하잖아요. 2만 원의 유료 입장권을 구매하면 국내외 다양한 맥주 브랜드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데다가 또 시원한 생맥주를 원하는 만큼 시음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요. 와, 원하는 만큼 네. 배만 도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위를 또 잘 넓혀서 준비를 해 가셔야 합니다. 네. 네, 또 이 축제의 특징이라고 하면 매일 다른 DJ와 뮤지션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고요. 맛있는 안주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푸드트럭도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항상 이렇게 축제를 진행하면 들리는 소식이 있죠. 이 줄이 너무 길어서 원하는 안주를 못 먹었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음식 주문과 결제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네, 줄 서서 이제 기다리기만 하다가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낼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입장권 예매는 지난달 28일에 이미 마감돼서 혹시나 가실 분들은 현장 판매로 표를 구매하셔야 하는 점 기억해 주시고 매진되기 전에 가려면 당일날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딱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만 그러니까 5시간 동안만 진행하고 파는 행사더라고요. 네. 친구, 가족, 연인들과 선선한 수영강 바람을 맞으면서 맥주도 든든하게 마시고 또 초여름날 밤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축제 소식만 남았네요. 네, 마지막은 국내 최대의 K-팝 축제인데요. 2025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백스코 제1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누가 와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차근차근 날짜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첫째 날은 에이티즈, 그리고 빌리, 하츠 투 하츠 최근에 데뷔했죠. 너무 하츠 예뻐요. 투 하츠. 네, 그리고 NCT 위시 그리고 P1 하모니 이렇게 오고요. 둘째 날은 드래곤 포니, 루시, QWER 그리고 엑소 멤버에서 솔로로 컴백한 수호 씨가 오고 또 슬램덩크 주제곡을 부른 일본의 록밴드인 텐피트가 출연합니다. 다행히도 이 아는 아이돌 이름이 좀 나와요. 에이티즈, 빌리, 하트 투 하츠, NCT 위시 우리 지은 아나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팬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날도 라인업을 보니까
제가 노래를 되게 즐겨 듣는 이 밴드들이 루시. 네, 많이 오네요. 오. 네, 드래곤포니도 최근에 또 제가 NC 다이노스 팬이잖아요. 네. 그 응원가를 부르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잘 세상에 거기서 뭐 3일 내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은 3일 내내 있고 싶네요. 너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시면. 네. 그리고 저도 막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표만 구하면 너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정이 분들 중에서도 이제 신청곡을 올려주시는 분들 보면은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았는데 맞아요. 또 셋째 날에는 빅뱅의 대성 씨 그리고 슈퍼주니어도 필두로 해서 신예 아이돌들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저는 그 셋째 날 가야 될 것 같아요. 슈퍼주니어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도 정말 좋아했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요? 공연만 하나요? 공연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11일 수요일, 13일 금요일은 빅 콘서트가 진행되고 또 10일 목요일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K-팝 밴드 콘서트가 진행되고요. 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신인들의 쇼케이스 무대와 팬덤을 위한 콘텐츠도 전시 체험 형태로 준비가 됩니다. 13일 금요일에는 화명 생태공원에서 파크 콘서트도 진행되는데요. 야심차게 준비된 이번 원합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더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많은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문화 행사 소식들이 있으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다채로웠습니다. 너무 솔깃한 축제들 3가지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포트빌리지 부산, 센텀 맥주 축제 그리고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까지 아주 풍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만 내주시면 딱일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8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포트빌리지 부산은 유럽 항구마을 콘셉트로 진행되는 마켓 페스티벌인데요. 이 페스티벌은 어디서 진행될까요? 1번 부산항 부두, 2번 청사포항 부두. 페스티벌이니까 조금 더 넓은 곳에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 우리 평화방송과 가까운 부두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부산항 부두, 2번 청사포항 부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모바일 앱 CPBC빵 그리고 유튜브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의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정답 댓글 달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나상현 씨 밴드가 부릅니다. 축제. 난 아직도 모르겠어 뭐가 맞고 또 틀린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놓쳐버린 그 마음도 지나쳤던 사랑도 다 안고 가야지 세상은 참 복잡해서 다 할 것만 같아가도 몰랐던 슬픔을 주고 무기력한 내 모습도 어쩔 수는 없겠지 또 버텨봐야지 어떤 말이라도 좋아 지금 이 순간에 너의 하루 속에 나만 간직할 수 있게 수많은 밤 수많은 꿈 수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가 우리만의 축제를 여는 거야 허무하게 잊혀지는 그때의 기억들은 누구의 빛이었을까 흩어지는 이 기분도 뜨거웠던 마음도 다 갖고 가야지 그림자가 지지 않은 밤이 찾아올 때면 쉽게도 마음을 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시간을 난 또 바라봐야지 어떤 말이라도 좋아 지금 이 순간에 너의 하루 속에 나만 간직할 수 있게 수많은 밤 수많은 꿈 수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가 우리만의
지금 이 순간엔 너의 하루 속에 남아 간직할 수 있게 수많은 밤 수많은 꿈 수많은 이야기를 써내려 우리만의 축제 서로의 마음을 담아 지금 이 순간에 너와 내가 손을 모아 이뤄낼 수 있게 수많은 밤 수많은 꿈 수많은 이야기를 써내려 우리만의 축제 여는 거야. 나상현 씨 밴드의 축제 듣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이 축제들 다 가면 이 6월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아쉽지만 그래도 여름에 또 다른 축제들도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서 더 기대가 좀, 됩니다. 맞아요. 우리 주하나의 호로록 주스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해 볼까요? 네, 주하나의 호로록 주스 오늘의 정답은요. 1번 부산항 부두입니다. 네, 우리 평화방송과 또 가까운 곳 부산항 부두였는데요. 이 아기자기한 구경거리들을 좋아하시면 포트빌리지 부산, 또 맥주 좋아하시면 센텀 맥주축제,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원아시아 페스티벌 원아페, 취향껏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은 아나운서는 문화축제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셋 다 가는 건 아니죠? 셋 다 가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사는 곳과 조금씩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맞아요. 퇴근하고 갈 생각을 하면 약간 지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에너지가 있어야 뛰어노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셋 다 이제 조사를 하면서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게 진짜 부산이 강이든 바다든 물과 가까이 있는 도시라 더 분위기가 그 축제 분위기가 다른 곳보다 더 좀 낭만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고 싶다 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더 우리 지은 아나운서에게 들어볼 수 있는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뭐 많이 남아있죠? 네, 아마 남아있겠죠? 본격적으로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렇게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문화 행사 소식들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도 지역 소식들도 자주 전해드릴 테니까요. 호로록 주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호로록 주스 그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호로록 주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주하나의 호로록 주스 주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저희는 그럼 지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요. 노래 한 곡 듣고 미술 칼럼니스트 연은쌤과 돌아올게요. 세븐틴이 부릅니다. Love, Money, Fame. We the best music. Another one. DJ Khaled. I'll never be for in my lifetime 이런 나의 마음 말로 못했어 준비 벌써 prime time Cause you changing me for better You're the reason for my being 내가 숨쉬게 하니까 Oh baby so up to you 영원히 나만의 goals 사랑에 맞는 paradigm 널 헷갈리겠지 나 You know what I need is only you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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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사랑이란 확신의 말 거짓없이 넌 맞춰봐 Just trust me once baby I never let you down baby 모두가 원해 사랑도 명예 But I only want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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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nly want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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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없이 빛나는 fame 나는 원하지 않아 너의 사랑 하나 그거면 돼 Baby baby yeah baby baby yeah Pop it. 시간은 금이니까 바삐 너에게 뛰는 심장의 main topic I can't solve a problem 그게 나 답지 Time together 녹지 않는 나의 아이스크림 가끔 너를 할까봐 겁나 그날이 오면 난 이룬 게 뭘까 yeah. Fame, money, love 되게 많아 Only last one 내가 바라나 사랑에 맞는 paradigm 널 헷갈리겠지 않아 You know what I need is only you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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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 사랑이란 확신의 말 거짓없이 넌 맞춰봐 Just trust me once baby I never let you down baby 모두가 원해 사랑도 명예 But I only want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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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nly want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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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없이 빛나는 fame 나는 원하지 않아
Something 내 맘은 그래 너에게 너만 있어주면 I don't need something 내 맘은 그래 너에게 모두가 원해 사랑도 명예 But I only want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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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nly want you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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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없이 빛나는 fame 나는 원하지 않아 널 사랑하다 그거면 돼 Baby baby yeah baby baby yeah 17 DJ Khaled Another one 영화를 보는 새로운 눈을 길러드립니다. 명작의 숨결을 따라 작품 속으로 한 발짝 더 걸어 들어가는 시간, 화요 명화 산책. 네, 화요 명화 산책 미술 칼럼니스트 정연은 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네. 또 선택을 하고 오늘 네. 또 작품을 또 소개를 해주실 텐데 어떤 네. 작품을 또 선택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작품 우리 오늘 함께하나요? 네, 오늘은요.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외젠 드라클로아의 사르다 나팔루스의 죽음이라는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어떤 낭만이 숨어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이 화가 외젠 드라클로아, 이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지 않나요? 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 작품 생각하셨죠? 맞아요. 네, 그 작품이 또 굉장히 다른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작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큘라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죠. 그의 작품 중에서 오늘 소개할 작품은요. 파격적인 소재와 표현 기법 때문에 당대 프랑스 화단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를 일약 유명인사로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네. 큰 논란이라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논란을 일으킨 작품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 네. 이 작품은요. 외젠 드라큘라가 1827년에 캔버스에 유체로 완성했고요. 현재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에 전시돼 있는데요. 네. 세로가 368cm, 가로가 495cm로요. 크기부터 다른 작품과 차별화될 만큼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엄청 크네요. 네. 작품을 보면 붉은색 천이 깔린 침대가 왼쪽 위 끝에서부터 중앙까지 길게 놓여 있고요. 같은 색 천이 오른쪽 아래 끝 방향으로 바닥에 펼쳐져 있는 주변으로 벌거벗은 여인들이 무참하게 사륙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주변의 바닥에는요. 오리엔탈풍의 진귀한 보물들이 여기저기에 무더기로 쌓여 있죠. 그런데 침대 위에는 아라비아풍의 복장의 한 남자가 손으로 머리를 탁 이렇게 받치고 길게 들어 누워가지고 이 아비규환의 현장을 그냥 태연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네. 정말 끔찍한 사륙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왼편에는 자결하는 흑인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심지어 이 말도 동물 말, 네. 이 말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드라큘라는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1821년에 발표한 희곡에서 이 그림의 소재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이런이 쓴 희곡의 제목은 사르다 나팔루스인데요.
이 희곡은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로스의 기록에 영감을 받아서 쓴 거라고 해요. 네. 그 기록에 의하면 사르다나팔루스는 아시리아 제국을 통치하던 마지막 황제인데 몹시 포악하고 방탕한 인물로 묘사돼 있고요. 그림에 전개되고 있는 에로틱한 분위기, 그 속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사륙 장면은 드라큘라가 상상해서 드라마틱하게 연출한 것이죠. 네. 이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향락과 태만으로 타락한 폭군 사르다나팔루스 시절, 메디아의 족장 아르바케스가 이끄는 메디아와 바빌로니아 연합군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 도시가 그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사르다나팔루스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지만 자기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던 그 어떤 것도 적들에게는 넘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자신도 그것들과 함께 타 죽을 결심으로 침실에 장닭더미를 쌓고 그 위에 침대를 올려놓은 다음 소유하고 있던 보물들을 주변에 쌓으라고 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지그시 누운 후 호위병들에게 자기 애첩들과 시종, 심지어는 자기가 아꼈던 말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와, 앞서 우리 선생님의 이 조금만 설명해도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다시 보니까 네.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괴로워서 아우성을 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좀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르다나팔루스에 관한 이야기는요, 아시리아 제국 말기에 실제 있었던 내전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는 또 차이가 있다고 해요. 네. 고대 그리스의 도덕적 관념에 의하면 오리엔트풍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아주 야만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디오도로스는 그쯤에 아시리아에 살았던 인물과 사건을 엮어서 편집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건 폭정과 지나친 향락은 결국 파멸로 이른다라는 귀감을 남기고자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극적인 요소가 많아서 아리스토텔레스, 단테, 괴테 같은 그런 문호들의 작품에서 악덕과 비극적인 몰락을 상징하는 소재로도 자주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낭만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드라큘라의 감성에 의해서 이 소재가 더 파격적인 표현으로 다루어진 거예요. 네. 그는 이를 통해서 절대 권력을 쥔 한 인간이 궁지에 몰렸을 때 표출되는 광기가 폭력성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또 의미가 있었군요. 근데 이 작품이 당대 프랑스 화단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앞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로 비난을 받았던 건가요? 네. 당대 주류를 이루던 신고전주의 미술의 특징은요, 정적이고 안정된 구도, 또 절제된 색조를 추구하는 경향이었는데, 그런 그들의 눈에 이 작품이 어떻게 비췄겠어요. 완전 반대인데요. 정말 이상했겠죠. 네. 작품이 딱 이렇게 색채도 격렬하고 구성도 어수선하고 또 원근법이 무시된 구도 등등으로 표현된 그의 작품은요, 한마디로 당시 그들의 미술 상식으로 보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난 아주 저속하고 충격적인 저질스러운 그런 작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드라큘라는요. 이 작품을 발표하기 3년 전인 1824년에도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는 작품으로 이미 살롱에 크게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제목부터 네. 좀 반발을 살 법해요. 키오스 섬의 이 학살. 그렇죠. 이쯤 되면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뭐 작가다라고 생각해도 네. 무방할 것 같은데 네. 이 작품은 그럼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나요? 네, 이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는 이 작품도 1822년 그리스 독립전쟁 중에 오스만 군대에 의해서 키오스 섬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 대부분이 학살되거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사건을 그걸 말해요. 네. 드라큘라는 키오스 섬의 학살이라는 작품에서요. 그리스 독립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폭로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또 큰 충격을 준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드라큘라는 주로 이 신화나 뭐 역사적인 사건에서 작품의 소재를 좀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드라큘라는요, 작품 소재를 현실 세계가 아니라 문학이나 과거의 역사, 그 중에서도 폭력과 광기에 얽힌 소재를 많이 다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극적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작품에서 좀 오싹함이 느껴지는데 이 사루다 라팔라스가 마치 침대에 누워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정말 들어 누웠다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말 그 TV를 보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렇죠. 이 눈앞에서는 정말 끔찍한 학살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뭐 TV 한 장면처럼 네. 관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범인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에 저지르고 나서 표정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냥 씩 웃기라도 하면 더 무섭잖아요. 맞아요.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싶잖아요. 그렇죠. 네. 제정신이 아니니까. 네. 네. 드라큘라는 벌거벗은 미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되는 광경을 강렬한 빛과 색채 그리고 혼란스러운 구성으로 표현함으로써 광기와 동시에 관능적인 느낌이 들도록 표현을 했어요. 네. 이건 당시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사디즘적 요소를 가미한 거죠. 그런데 이처럼 작품을 통해서 작가 자신의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건요, 당대 보수적인 미술계의 성향과는 또 확연하게 다른 시도였던 거예요. 네, 오늘 화요 명화 산책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드라큘라의 작품 사르다 나팔레스의 죽음 소개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좀 잔인한 그림을 봤더니 살짝 마음을 좀 진정시켜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이쯤에서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 작품 지금 낭만주의 작가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반자카파가 부릅니다. 모르겠어. 날 보는 눈빛이 남들을 볼 때와 별다를 게 없고 내가 하는 얘기엔 관심도 없고 그렇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언제부터인지 나 혼자만 먼저 연락한다 느끼고 우리 얘기 좀 해 서운함에 빛을 떼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또 그때뿐 모르겠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네 진심은 정말 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저 나에 대한 미안함인지 늦은 밤 연락 와서
얼굴 보고 할 말이 있어 불러내고 막상 만나면 아무것도 아냐 둘러대고 어색한 표정에 자꾸 한숨만 내쉬고 모르겠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네 진심을 정말 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저 나의 대한 미안함인지 달라진 널 알면서도 그냥 나 여기 있을게 이별을 기다리는 널 보면서 모르겠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네 진심은 정말 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저 나의 대한 미안함인지 알고 싶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던 그 순수함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던 그 무모함 그 마음은 어디에 이별을 기다리는 널 보면서 어반자카파의 모르겠어 듣고 왔습니다. 오늘 화요 명화산책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드라큘라의 작품 사르단 아팔루스의 죽음 소개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낭만주의 작가가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낭만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 프랑스 낭만주의 미술의 특징이 뭔지 먼저 좀 알아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우선 낭만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그럼 우리 다정 아나운서님은 낭만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뭔가 딱 이런 요소라기보다 그 분위기가 좀 뭔가 반짝반짝하고 좀 힐링도 있고 편안하고 뭔가 꿈 같은 느낌이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만나보고 있는 이 작품은 네. 잔인하고 뭔가 저게 맞나 싶기도 하고 네.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낭만이랑 먼 것 같단 말이죠. 네. 저는 흔히 낭만하면 이성적이거나 현실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먼 느낌이 드는 그게 낭만인 것 같아요. 네. 뭐 회피하고 싶은 현실에서 벗어난 뭐 어떤 거라고나 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붐비는 전철을 타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출근길 또는 반복되는 업무에 파묻혀서 허덕거리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그거를 낭만적이라고 느끼는가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이상한 사람이다. 예,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별로 낭만적이진 않잖아요. 네. 사실 낭만주의라는 건요, 제도적이나 관습적인 것에 대한
반발로 태동한 예술 운동이에요. 네. 강렬한 감정 표현이나 개인적인 상상력을 강조하는 등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죠. 이런 낭만주의는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요. 이 시기 미술에서는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낭만주의가 유행을 했어요.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태동한 이 프랑스 낭만주의 미술은요, 주관적인 표현을 중시하고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현실에서 벗어난 감정과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는 걸 특징으로 해요. 네. 프랑스 낭만주의를 주도한 드라큘로아는 색채와 구도 연구를 통해서 극적인 상황과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던 작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적이거나 관습적인 것에 대한 네. 반발로 태어난 예술사조가 낭만주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문학 시간에 배웠던 낭만주의 작가가 생각이 나네요. 그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네.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낭만적이야 할 때 그 낭만과는 네. 거리가 좀 있지만 이 낭만주의의 대표 화가였던 드라큘로아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좀 더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외젠 드라큘라는요,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몰락하는 격동의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이런 시대적 배경은 그의 예술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의 작품 안에는 개인의 자유, 민중의 힘, 자연의 위대함 등등 낭만주의적 이상을 담은 작품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의 작품은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구도를 즐겨 사용하고요. 세밀한 선보다는 거친 붓터치로 생동감과 에너지를 표현해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네. 이런 드라큘로아에 대해서 시인 보들레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어요. 드라큘로아는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져 있었으나 열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가능한 한 명료하고 결연했다. 네. 이런 그의 표현적인 분놀림과 세계의 광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요, 후에 인상주의자들의 작업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동시에 그가 구사한 이국적 취미에 대한 열정은 상징주의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졌답니다. 와, 그럼 정말 이 대표하는 화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냥 뭐 낭만주의에 그치지 네. 않고 주변에 네. 여러 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프랑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외젠 드라큘로아의 사르단 아팔루스의 죽음 감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갈무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여러분이 이 작품의 설명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낭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만은 자신의 일상적인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이상적인 상황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회피나 몽상적인 걸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또 달리 보면 각박한 우리 현실에서 벗어나서 감성에 휴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은 하시던 일 잠시 내려놓고요. 낭만에 빠져보는 여유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우리 다정이들 잘 들으셨죠? 이 여유 잘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시 공휴일과 또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화요 명화산책 외젠 드라큘로아의 그림, 사르단 아팔루스의 죽음 소개받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미술 칼럼니스트 연은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마음을 치유하는 문장 한 조각, 응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삶의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자 마음먹은 순간 행복은 찾아오죠. 당신은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심리학자 앤서니 로빈스의 말 중에서. 선택 좀 그만하고 살고 싶은데, 그쵸? 자꾸만 주어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냥 누가 정해주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근데 이게 참 복에 겨운 생각이더라고요. 하다못해 오늘 저녁으로 뭘 먹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돈이, 건강이 뒷받침해준다는 걸 텐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이 있음에도 선택해야만 한다는 강박 속 불행을 선택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큰 선택을 했는데요. 자, 21대 대통령을 뽑는 큰 선택을 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런저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제는 결과만을 기다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저녁은 특히 나의 행복을 위한 즐거운 선택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즐거운 대화, 또 여유로운 저녁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 다정다감 5시와 함께해 주신 우리 다정이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6월 3일 화요일 다정다감 5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마크투베의 마음이 말하는 행복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구성 김국희, 기술 유정원, 저는 아나운서 김다정이었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소란했던 오늘의 하루가 너와 함께 고요해 작은 입술을 열어